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명의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날 작가는 바로 알베르토 자코메티, 그리고 그의 동생 디에고 자코메티입니다. 디에고 자코메티는 형인 알베르토에 비해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베르토는 자신의 동생이 없었다면 아마 그의 작품도 남아있지 않았을 만큼 동생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은 이 자코메티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가요? 없는 친구들은 주변의 형과 누나 아니면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아마 더 애틋하고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으러 출발해 볼까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아버지는 스위스의 유명한 화가였어. 알베르토의 부모님은 사이도 좋았고 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집안에 물건이 가득했대. 알베르토와 그의 형제 디에고는 그런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알베르토와 그의 형제 디에고 모두 같이 커서 제네바 스쿨의 순수 미술 전공으로 들어가게 돼. 이 집안은 그야말로 예술가 집안이었지. 하지만 알베르토는 19살 때 자신과 함께 여행했던 한 노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어. 정말 충격을 받았지. 그때부터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자신의 고향인 스위스 산골 마을을 뒤로한 채 예술가의 꿈을 안고 파리로 떠났어. 이 시기 프랑스 파리에는 피카소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어. 알베르토는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젊은 화가들과 시인들, 극작가들과 카페에서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 알베르토는 예술의 꿈과 환상을 녹여내는 그들에게 감동했어. 그들은 스스로를 초현실주의자라고 불렀어. 알베르토는 그들의 생각을 담아 조각품을 만들었지. 초현실주의 작품은 그 시대 아트 딜러들이 붙어서 판매도 했어. 여기 보면 하나는 알베르토가 1930년대 초반에 만든 매달린 공이라는 작품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그가 만났던 여인을 오전 4시 궁전이란 제목으로 전시한 작품이야. 정말 특이하지. 하지만 이런 작품이 팔릴수록 가족이 너무너무 그리웠대.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디에고가 파리에 왔어. 자꾸 사고만 치는 디에고가 답답했던 어머니가 형이 있는 파리로 가서 형을 도와 일을 하라고 보낸 거지. 알베르토는 너무 기뻤어.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함께 하자고 했지. 가난했던 알베르토와 디에고는 다 무너져가는 건물로 작업실을 얻었어. 손수레에 짐을 다 싣고 이사를 한 거지. 아무런 의욕이 없던 디에고는 미술을 배워보라는 형의 말에 그림도 그려봤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 알베르토도 이 시기에 작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초현실주의 조각품을 몇 점 팔면서 생활했지만 이젠 다른 작가들의 초현실주의 작품 세계랑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알베르토는 예전처럼 실제 모델들을 조각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미술품 상인들, 아트 딜러들은 그런 알베르토의 작품은 판매하지 않았어. 하지만 디에고는 이렇게 형을 도와 화실에서 일을 하면서 나에게 손재주가 있네? 하는 것을 깨달았대. 그와 반대로 세상에 못 그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했던 알베르토는 이제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어. 알베르토는 이때부터 조각을 긁어내는 작업을 시작했어. 그러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독일의 나치군이 파리로 진군해 왔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했어. 두 형제는 미국행 배를 탈 수 있기를 빌며 북쪽이는 남쪽 길로 도망을 쳤어.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디에고는 화실이 전쟁통에 사라질 것 같았던 거야. 그래서
자신은 화실을 지키기 위해서 파리에 남았고 알베르토는 스위스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지. 하지만 전쟁으로 알베르토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디에고는 홀로 파리에 남아 아뜰리에를 지켰어. 알베르토는 파리에 있는 디에고를 걱정했지만 디에고는 형을 위해서 열심히 화실을 지켰어. 하지만 디에고도 형이 너무 그리웠나봐. 기차역에서 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 형이 오지 않아 디에고는 무척 외로웠어. 하지만 디에고는 형을 만나면 기쁘게 해주려고 석고틀에서 청동을 재료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 이제는 이 재료의 전문가가 되고 있었지. 이때 디에고의 이웃에는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던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에게는 수용소에서 데려온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 그건 아주 잘 길들여진 여우였지.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디에고는 이 여우를 마드모아젤 로즈라고 불렀어. 마드모아젤 로즈는 늘 장난기가 많았어. 그런 로즈가 슬펐던 디에고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지. 디에고는 로즈에게 줄 먹이를 구하려다 위험에 빠지기도 했어. 전쟁통이라 고기 한정 구경하는 것도 힘들었거든. 전쟁이 끝나고 넉 달 뒤 알베르토는 곧 파리로 가겠다고 전보를 띄웠어. 디에고는 로즈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향했고 결국 그날 오후가 되어서 두 형제는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알베르토는 자신의 조각작품을 모두 넣은 커다란 상자 6개를 들고 다시 파리로 돌아왔어. 한때 아주 멋쟁이였던 디에고는 허름한 옷차림에 윤기 흐르던 검은색 머리칼이 제멋대로 헝클어진 채 잿빛이 되어 있었지. 디에고는 전쟁 속에서도 여우 로즈와 함께 이 작업실을 잘 지켜냈다고 형에게 자랑했어. 그런데 알베르토는 코를 감싸주며 화실에서 풍겨던 악취는 어디서 나는 건지 물었어. 디에고는 여우에게서 나는 냄새임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 로즈는 전쟁의 공포에서도 살아남았어. 난 마드모아젤 로즈에게서 나는 냄새 따윈 아무 상관없어 라고 형에게 말했어. 또한 디에고는 집 밖으로 통하는 앞마당 문을 절대로 열어놓지 말라고 형에게 신신당부를 했어. 디에고는 로즈가 그 열린 문으로 나갈까봐 걱정했나봐. 떠나있던 세월이 무색하게도 알베르토는 곧바로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 디에고는 형을 위해 모델이 되어주었고 그의 곁에는 마드모아젤 로즈도 함께 있었어. 하지만 알베르토는 디에고만큼 마드모아젤 로즈에게 애정을 쏟을 수 없었어. 알베르토는 로즈는 그려주지도 않았거든. 그러던 디에고가 작업실을 비운 날 알베르토는 그날 닫아놓았던 앞마당 문을 열어놓았어. 디에고가 열어놓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날 밤 마드모아젤 로즈는 밤길로 영영 사라지고 말았어. 다음날 아침 집에 온 디에고는 마드모아젤 로즈를 찾을 수 없었어. 디에고는 그날 이후 5일이 넘도록 형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 그 후로 단연간 디에고는 형의 많은 작품을 도왔어. 덕분에 알베르토는 세계 유수의 예술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지. 어느 날부터인가 디에고는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알베르토의 50번째 생일에 디에고는 직접 만든 촛대를 선물하기도 했어. 그런데 촛대 아래쪽을 좀 봐봐. 이 아랫부분에 조그마한 청동 여우의 머리가 빼꼼 나와 있어. 아무래도 형에게 사라진 여우 로즈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한 건 아니었을까? 디에고는 여우에 대한 사랑을 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 이어나갔어. 이렇게 청동으로 고양이 급사장을 만들어 제작도 했어. 정말 귀엽지? 디에고는 살아가는 내내 단 하루도 마드모아젤 로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대. 자신의 앞마당을 쓸 때면 디에고는 늘 마드모아젤 로즈가 도시의 위험을 벗어나 무사히 숲속으로 돌아갔는지 걱정하며 근심에 잠기곤 했다네. 그러던 어느 날 알베르토는 죽음을 맞았어. 디에고는 여우도 사랑했지만 형도 무척 사랑했어. 그는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말했대. 형은 예술가였지만 나는 그저 공예가일 뿐입니다. 라고. 디에고는 알베르토의 묘비를 직접 깎아 만들었어. 그리고 형의 마지막 작품인 청동 속보상을 주었어. 알베르토와 디에고는 나중에 사라진 여우 사건에 대해서 화해했을까? 그리고 우리 로즈는 과연 살아남았을까?
나는 꼭 잘 살다가 갔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 디에고처럼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아이클레이로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가 디에고처럼 청동으로 만들진 못해도 너무나 예쁜 동물들을 만들어서 내 책상에 올려놓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자. 자,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 뜯어서 이렇게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귀여운 여우를 잘 만들어서 디에고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 오르골 연주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통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지켜주었던 동생 디에고, 그가 사랑했던 여우 마드모아젤 로즈 이야기까지, 저는 디에고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엔 어떤 예술가를 만나보게 될까요? 20세기 프랑스 파리를 뒤흔들었던 인기 어린 예술가, 그리고 엔터테이너였던 살바도르 달리를 만나볼 겁니다. 피카소에게 조언을 듣고 파리로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서 활동한 작가이기도 하고 잘생긴 얼굴로도 유명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